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역 곳곳에 사랑의 온도탑에 불이 켜지면서 연말이 다가왔음을 실감케 하는데요. 포천에서는 우리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모금 방송이 진행됐습니다. 주민과 기업, 단체 등 많은 이들이 기꺼이 동참했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모금함에 성금을 넣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와 LG엘로비전이 함께하는 희망 2026 이웃돕기 방송 모금이 포천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주제는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포천입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서 나눔 문화의 확산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작은 기부나 큰 기부나 이 기부에 대한 문화를 같이 느끼고 서로 공유하고 나도 내년에 올해 못하면 내년에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는 시민과 기업, 단체 등 100여 개 팀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특히 올해 포천에서 오폭사고와 수해 등 큰 아픔이 있었던 만큼 기부자들은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도 전했습니다. 우선 소외된 계층에 쓰여지기를 바라고요. 봄에는 전투기 오폭사고가 있었고요. 여름에는 또 수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와중에 또 저희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농업인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또 소외된 계층에게 골고루 나눠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금액은 전액 포천시 취약계층의 기초생계 지원과 돌봄, 자립지원 등을 위해 골고루 사용됩니다. 올해 모금 목표액은 3억 원. 포천을 위한 특별 모금은 12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추운 겨울, 따뜻한 나눔이 포천시 곳곳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의정부역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와의 환승 거점으로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의정부역 복합환승센터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혁신모델 컨설팅 지원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환승시설 조성비의 최대 3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오는 2027년까지 전문기관과 함께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승체계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천시가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지역으로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우수사업에 이름을 올린 태봉공원 힐링존 조성사업은 기획의 완성도, 인구 유입 기여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포천시는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태봉공원 힐링존 조성사업은 공동체 활성화, 가족 친화 공간 확대 등을 위해 교육 문화 복합 공간과 안심 통학길, 숲 그늘 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양주시가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9억 7천만 원 규모 총 7만 5,300여 건을 부과했습니다. 납부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로 금융기관과 행정복지센터 방문은 물론 ARS, 위텍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행정복지센터나 ATM에서 조회 납부하거나 시청 세정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정책토론회가 지난 10일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인재 육성과 미래교육 거점도시 전략을 주제로 경기북부 교육 명문도시 의정부의 제도약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회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오석규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과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이인규 경기도의원, 박정우 의정부 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의정부 교육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포천시는 왕방산 관모봉 구간에 나무 계단과 포켓 쉼터를 새롭게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관람 명소로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왕방산 등산로 2코스 관모봉 구간에 길이 155m 나무 계단을 설치하고 중간에 전망대 3개소를 배치했습니다. 10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이 관심의 대상이었는데요. 국비 확보가 무산되면서 예결위 위원들은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도에 백영선 기자입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점점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를 완전 무료화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국비 100억 원, 도비 200억 원, 기초지자체 100억 원을 투입해 통행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비 100억 원 확보가 무산되고 도비 200억 원 지원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위원들은 국비와 시비 확보 없이 도비를 투입하는 데 부정적이었습니다. 정부와 시군 분담이 확실히 딱 확약을 하기 전에는 이 예산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 따라서 국비 및 시군 매칭 비율이 확정되고 협약서가 딱 체결될까지 본 예산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포 출신 홍원길 위원은 정부, 경기도, 기초지자체 모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편성한 도비 200억 원 자체도 사실 도의회 예결위 심사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어요.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시민들은 어떻게, 경기도민들은 지금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가. 특히 김포, 고양, 파주 도민들은 말이죠.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한편 김포시의회는 10일 예결위를 열고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 9억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김포시는 경기도의 도비 확보가 되지 않더라도 출퇴근 시간 통행료 50% 지원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시는 저희 시 자체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안과 저희 예산안이 결정이 되면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 김포 시민을 위해서 이제 출퇴근 시간대 50%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진행은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의회는 오는 17일 예결위와 24일 본회의를 거쳐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김포시의회는 그보다 앞선 15일 본회의에서 통행료 지원에 대한 조례와 예산안을 최종 결정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백영성입니다. 인천시가 전국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외로움 돌봄국을 신설해 고립 은둔 시민과 1인 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앞서 외로움 대응단을 발대하고 외로움 대응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유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지역의 1인 가구는 41만 2천 가구, 전체 가구의 3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6%씩 증가하고 있어 1인 가구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고립은둔 청년도 3만 9천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천에서 고독사 사망자는 260명, 자살 사망자는 935명으로 하루 평균 2.6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천시가 인천 시민의 외로움과 고립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 외로움 돌봄국을 신설합니다. 이 새로운 국 체제하에서 오늘의 사회적 심각한 외로움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다뤄나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복원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외로움 돌봄국은 외로움 돌봄과와 외로움 돌봄 정책과로 구성됩니다. 그동안 고립 은둔에만 국한돼 있던 사업을 확장해 1인 가구와 외롭다고 생각하는 시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민간 기업과의 용역 계약으로 내년 4월부터 외로움 콜센터도 운영합니다. 콜센터는 외로움과 고립감 등을 느끼는 시민이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상담을 진행하며 24시간 근무 형태로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민간 네트워크 기능을 강화하고 외로움 위기 이전 단계부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외로움 대응단이 꾸려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정책들이 주로 취약계층이나 어떤 특정 계층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중심이었다면 일반 시민들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외로움을 그 정책 대상으로 확대하여 사회적 위기에 대한 예방과 대상자 발굴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월 외로움 돌봄국 출범을 앞두고 새롭게 구성된 외로움 대응단. 안전한 도시 인천을 향한 시작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 전체 가구 셋 중 하나는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 126만 8천 가구 중 1인 가구는 41만 2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비중은 32.5%에 달했습니다. 전체 비중은 전국 평균인 36.1%보다 낮았지만 60대 1인 비중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60대 평균은 17.6%인 반면 인천은 19.2%였습니다. 30대도 18%, 40대 13.8%, 50대 16.6% 등 1인 가구 비중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인천지방의회 의원들이 해외 출장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기초의원 등 20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불구속 입건한 12명에서 8명이 추가된 것입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의회 의원 등의 국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권 영수증 금액을 위변조해 항공료를 부풀린 뒤 차익을 다른 경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실태를 점검해 항공권을 위변조한 사례 405건 등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권익위의 수사 의뢰에 따라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서울시가 관광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6가지 규제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먼저 일반 주거지역에서 관광 소형 호텔을 지을 때 건축물과 이격거리를 둬야 하는 규정과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현재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이용 대상자를 내국인까지 확대하고 주거용 건물에서도 여행사 창업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항 등 일부 공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병원의 의료 광고 장소를 확대하고 정부의 허가 없이 한강 친수지구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가 중국 바이오 헬스케어 전문 투자 기업으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서울시는 중국 상하이 하이라이트 캐피털 본사를 찾아 서울투자와 서울지사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이라이트 캐피털은 향후 5년 동안 서울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서울국제금융 오피스 내 서울지사를 엽니다. 이 밖에 서울시는 또 중국 투자은행 CICC를 찾아 서울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서울시와 신용회복위원회가 협력합니다. 두 기관은 10일 업무 협약을 통해 주 1회 1시간씩 주거 취약계층만을 위한 전용 신용회복 상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숙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신용회복 상담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위원회는 노숙인 시설을 통해 신청을 받아 오는 18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전용 상담을 시작합니다. 경기도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인권정책 로드맵 제3차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상생, 평등, 존중, 포용의 4가지 가치를 기반으로 총 119개 사업에 7조 3천억 원 규모가 투입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